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JTBC Sing Again 꼭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또야? 오디션이야? 그러나 자신만의 색을 지닌 탑6가 결정된 현재 JTBC가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트로트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 정말 고맙잖아요. 싱어게인은 참가 가수들, 심사위원, 진행자, 그리고 제작진 네 귀퉁이가 치우침 없이 딱 들어맞습니다. 수평이 맞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우선 탑6를 보세요. 누가 우승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호가 없는 경우도 드물죠. 그리고 심사위원,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어디 한번 불러봐 잘하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진행자 이승기 씨, 싱어게인을 보면서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 이렇게 편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도전자들에게 농담도 건네고 격려와 위로도 하는 한편 심사위원들과 틈틈이 소통도 하고요. 2018년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진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작진, 엠넷 슈퍼스타 K 이후에 고질병처럼 자리 잡은 그놈의 갈등 설정, 갈등 구도, 이거 싱어게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질색하는 감성파리도 찾아볼 수 없죠. 깔끔합니다.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CP는 윤현준 PD님, 그리고 메인은 김학민 PD님이더라고요. 이름을 알아두세요. 잘 만든 사람이 다음에도 잘 만들거든요. 만약에 63호 가수와 30호 가수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 싶어요. 첫 회에는 아는 얼굴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귀에 익은 노래도 많이 들려서 이게 무슨 무명이야, 좀 삐딱한 시선으로 정을 덜 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 중간쯤에 찐 무명조의 63호 가수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일변했어요. 싱어게인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 2회 한 35분 정도 그 즈음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마 1회부터 정주행하게 되실 거예요. 63호 가수의 한영애의 누구 없어. 첫 소절에 무심히 있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새로운 해석, 분명한 색깔. 그렇게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63호 이무진 씨와 운명의 라이벌 관계가 되는 30호 이승윤 씨가 등장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떤 화면에도 이승윤 씨가 걸리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나는 배 아픈 가수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제작진이 꼭꼭 숨겨놨다가 비장의 무기처럼 꺼내든 모양입니다. 자신을 전형적인 실력 없고 잘 되는 사람 배 아파하는 쪼잔뱅이라고 설명합니다. 뛰어난 분들의 무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자신의 재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 김이나 씨가 본인이 알면 그건 질투나 시기가 아닌 동경 또는 선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윤 씨가 그걸 받아서 나는 동경하는 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경으로 바꾸겠다고. 이 고수들의 대결인 거예요. 일단 욕심이 보이지 않아서 호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하고 노나 이렇게 두리번 구경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약간 호세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도전곡이 박진영 씨의 허니였죠. 박진영 씨를 아주 싹 지웠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할 때 이렇게 탁 쳐버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신기했어요. 이승윤 씨가 이무진 씨와 듀엣 때는 신해철 씨의 연극 속에서를 불렀고 3라운드 라이벌 대결 때는 이효리 씨의 치리치리 뱅뱅을, 4라운드에서는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불렀는데 이 모든 곡들이 그냥 온전히 이승윤의 곡이었습니다. 이승윤 씨가 여러 장르를 버무릴 줄 알고, 그리고 그 국적불명의 댄스, 노래만 이승윤 표가 아니에요. 춤도 이승윤 표입니다. 4회 2라운드 팀 대결 미션 때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63호 이무진, 30호 이승윤 씨가 한 편이고 10호 김준희, 29호 정홍일 씨가 한 편이었는데요. 여기서 정홍일 씨가 탈락 위기였는데 이선희 심사위원이 슈퍼 어게인으로 살려냈죠. 이선희 씨, 저는 싱어게인을 통해서 다시 봤습니다. 끝까지 듣고 버튼을 누르고 평가하는 위치가 아닌 같이 노래하는 입장에서 성실히 노래를 들어주는 부분, 저는 정말 좋게 봤어요. 이번 슈퍼 어게인님도 적절한 타이밍에 잘 썼죠. 이분 주식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2월 1일 11회 방송에서 정홍일 씨가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죠. 그 무대로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견이 없을 만한 정말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신의 한 수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JTBC에 갔다가 일 때문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정홍일 씨하고 마주쳤어요. 그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처럼 정홍일 씨가 딱 서 있었어요. 기타를 벽에 세워두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냐고 청했더니 이분이 그 메탈기를 정말 싹 뺀 스윗스윗한 그런 느낌으로 사진을 같이 찍어줬습니다. 제가 로커하고는 처음 사진을 찍어봤네요. 3라운드 라이벌 대결에서 이승윤 씨가 이무진 씨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뭐 패자 부활로 올라오리라 예상이 되어서 걱정은 안 했어요. 이승윤 씨가 부른 727이 뱅뱅을 듣고 주니어 심사위원 이혜리, 선미 씨가 앞서 무대처럼 기타를 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시니어 심사위원 김이나 씨는 이렇게 차이나는 감상이 이 싱어게인의 매력인 것 같다면서 자신은 만약에 기타를 맸다면 더 빤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이 차이나는 감상평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승윤 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TV를 통해서 만난 인물 중에 가장 새로워요. 노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참신합니다.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공, 그 반짝임, 자유로움, 제가 갖지 못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부럽습니다. 저는 주입식 교육 세대고 그리고 옛날 사람이라서 쓰는 그 단어가 낱말이 한정적이에요. 새로운 표현을 쓰고 싶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아서 그냥 또 망설이다가 말곤 하거든요. 제가 일탈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일탈을 살짝 하려다가도 지풀에 놀라서 틀로 다시 기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죠. 이런 제가 주도해서 아이를 길렀으니까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정말 창의력을 제 손으로 막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승윤 씨 같이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 반짝이는 사람을 보면 누가 어떻게 키웠으면 이렇게 잘 자라나 참 궁금해요. 이승윤 씨의 부친이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인기 유튜버라고 합니다. 천재 이승국. 요즘 목사님들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승윤 씨의 부친 이재철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일구신 교회가 상당한 규모라고 해요. 2018년에 퇴임하셨는데 특별한 행사도 없었고, 그리고 의뢰 드리는 그 전별금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다른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담긴 중앙일보 기사를 봤어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을 가자. 이게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강조한 덕목이 첫째가 자립한다.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한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기생하지 않도록 자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의라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은 예의. 너희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싫지 않느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셋째는 정리정돈이고, 넷째는 무엇을 하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승윤 씨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만의 영혼이라고 답합니다. 저는 뭐 이재철 목사님을 모르죠. 접해본 적도 없고 그냥 기사만 보니까 그런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의를 아는, 그리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영혼으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1일 11회 방송에서 이승윤 씨가 부른 곡은 BTS의 소우주입니다. 지난번 테레비평 윤스테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BTS가 경복궁 경회로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게 바로 소우주였습니다. 한 사람은 제각기 하나의 우주라는 가사잖아요. 이승윤 씨의 노래 방탄소년단과는 다른 해석이었는데 잃지 않은 한 가지는 가사의 진정성을 잘 살렸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밤이죠. 10위의 결승. 누가 우승할지 그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시간 이 무대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역사 안에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요.